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서귀포 중문 롯데호텔 카지노를 제주시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허가를 앞두고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롯데호텔 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에 대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 드림타워의 세탁 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는 드림타워 카지노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 조사에서 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며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카지노 대표가 전화 와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는데 여론 조사기관에 여론 그걸 하는데 뭐 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냐. 한 달 후 제주 시내 한 커피숍에 A씨의 주선으로 30여 명이 모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좋다나 아니면 그냥 좋다 정도로만 거의 이제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때 당시. 평상시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리긴 한데 조금 뭐 부탁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 분야는 지역사회 역량과 기여도, 도민 의견 수렴 3가지. 실제 드림타워 카지노는 도민 의견 수렴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종합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 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드림타워 카지노 측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업 설명회를 열지 못해 길거리 면접 조사만으로는 조사 진행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전에 유리하도록 답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한 조사 진행 의혹은 경찰의 공익 제보까지 이뤄진 상황. 제주도의회가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부실한 도민 의견 수렴 조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연 원내대표는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로 지금은 결과를 인정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거나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라며 통계 수치를 근거로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 할인 혜택을 이용해 가게 등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불법 환전하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이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행된 탐나는 전은 설을 전후해 사용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설날 때 선물로 많이 받으셨다고 손님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들 하시고요. 이제 매출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탐나는 전 발행이 늘면서 불법 환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류형 탐나는 전의 경우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아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현금화한 뒤 점주와 차액을 나눠가는 방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나 그렇게 하면 아직 안 바꿨냐고 나는 벌써 바꿔놨다고 그 얘기는 이거 좀 바꿔달라고 할까 왜 그럴까 1년보다가 너무 똑같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친할 것 같아서 한 사람당 구입할 수 있는 탐나는 전은 연간 500만 원. 상인들이 매개가 돼 불법 환전 방법을 알리며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불법 환전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전산 내역이 저희 쪽에 그게 뜹니다. 어느 분이 구매를 했고 그게 어느 가맹점을 통해서 환전이 됐고 그 뭐 자녀나 불림자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요. 제주도는 자치경찰과 함께 불법 환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최대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형사법상 처벌 규정 등이 없어 제주도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등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강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도의원 정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광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10여 년째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예고를 의무화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석 달 만입니다. 그래도 도민 의견이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원 발의는 설사 통과는 그 다음 노력이지만 그런 부분 취지이기 때문에 출마 자격을 놓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던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육의원 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되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한 겁니다.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심의와 또 의결을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전체 도의원 정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향후 논란도 예상되는 상황.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도 개정안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명이 증원되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개선 노력들 없이 그냥 현재 문제를 피해 가겠다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판단할 것 같고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소송에 휘말린 녹지국제병원 사태로 논란이 된 영리병원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공공성 의료 강화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은 이번 기회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투표 권한의 도지사 2항과 농어촌 특별세 제주도 2항, 면세 특례 지역 적용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과제는 110가지.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실제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섭입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 강화를 열망하는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들어서지 못했다며 이후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녹지 측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직원의 집단적인 직업성 암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더니 포스코 노동자들의 암 진료 비율이 경우에 따라 전국 평균보다 대여섯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포항 장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입니다. 잘게 부서진 석탄이 거대한 오븐에 구워져 시뻘겋게 이글거립니다. 이 과정에서 코크스 오븐 배출 물질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벤젠과 벤조피렌 같은 수십 종의 유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벤조이파이렌 같은 물질들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은 명확하게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등에서도 코크스 오븐 배출 물질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스코 직원 17,000여 명이 최근 10년간 암으로 진료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봤습니다. 전체 95%에 달하는 남성 직원은 림프조혈 등 혈액암이 2.7배, 신장암이 1.4배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은 중피연조직암이 6.5배나 높았고 눈과 뇌, 중추신경계통암도 5.1배 많이 나왔습니다. COX 가스나 또 성면 그리고 또 골타르피치 이런 물질들이 아까 언급했던 이런 암 부위하고 대부분 관련성이 있습니다. 대개 대기업 직원일수록 암 발병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면에서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거꾸로 이건 진짜로 높은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포스코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10년간 3건에 불과합니다. 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 그리고 유해 위험성 조사를 실시해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해당 자료는 암 관련 1차 진료 기록이며 최종 확진 판정이 모두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바람결이 어제보다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5도 선까지 내려가면서 하루 사이 아침 기온이 8, 9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이 쌀쌀한 날씨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이유는 이 찬 대륙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따뜻한 공기가 머물던 자리에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오면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초속 13m 안팎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기도 건조한 상태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오름이나 산행하실 때 산불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조한 날씨는 모레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는 5도, 남부는 10도, 동부는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는 9도, 서부는 8도에 그치겠고요. 남부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 기온 9도에서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도 강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동부와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최고 4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보이면서 하늘길 날씨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진 후에 당분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오늘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라고 결론냄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민의를 훼손하려는 일부 단체들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제주도가 국토부에 도민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변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당초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환경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여론조사 결과에 국토부 의견을 가미해 환경부로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진학 대상 아동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이동 경로가 확인됐고 1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에 가족들이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금융거래 내역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교를 마치고 공부방으로 가던 8살 여학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고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고통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교통처리계획과 건축고도 상향에 따른 용적률을 다시 검토하라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또 단지 출입구 조정과 지하공간 활용 방안 보완도 요청했는데 재심의는 다음 달 5일에 진행됩니다.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14개 동 899개 세대로 포스코 건설이 시공을 맡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장고가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는 영하 70도에서 75도 사이의 초저온 상태 유지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730리터 규모의 초저온 냉장고가 지난 19일 제주에 도착해 백신 접종센터인 한라체육관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접종 대상과 인원 등을 정리해 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도내 1차 백신 접종은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